어떤 사람들은 그 카페가 을지로 뒷골목에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로 3가 지하상가의 끝 아무도 모르는 계단 너머에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곳을 찾는 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4살의 정혜미는 그해 겨울 처음으로 그 소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기억을 교활한 방식으로 편집합니다. 혜미는 어느 순간부터 수아의 목소리를 잊었고, 그 다음에는 손의 온기를, 그 다음에는 걸음걸이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마침내 얼굴을 잊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수아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 입술이 어떤 말을 하려다 멈췄는지 혜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증거가 아니라 단지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을 쫓았습니다. 을지로의 인쇄 골목을 3번 헤매고 오래된 철물점과 카세트 테이프 수리점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혜미는 있을 수 없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반지하로 이어지는 19개의 계단, 그 끝에는 낡은 유리문이 있었고 유리에는 동경 센티멘털 클럽이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박의 절반은 벗겨져 있었지만 그 아래 남은 글자들은 오히려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고 혜미는 1970년대 다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붉은 벨벳 의자, 구리빛 스탠드 조명, 턴테이블에서 흐르는 알 수 없는 언어의 샹송. 모든 것이 낡았지만 먼지는 없었고 오래되었지만 부패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손님들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 유리잔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표정 없이, 오직 눈에서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혜민이 들어온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20에도 60에도 보일 수 있는 얼굴이었고 눈동자는 유난히 투명해서 마치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민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왔느냐고. 혜민은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얼굴을 잊어가고 있다고, 다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이 카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기억의 액체화된 형태인데 그것을 마시면 잃어버린 기억이 한 번 더 재생된다고 했습니다. 선명하게, 오감으로, 마치 다시 그 순간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지만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기억을 마시면 자신의 기억 일부가 녹아든다고. 정확히 등가 교환은 아니지만 비슷한 무게의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혜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아를 선택했고 주인은 카운터 뒤에 거대한 선반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호박색 액체가 담겨 있었고 혜민이 받아들었을 때 손끝으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병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순간 혜민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육체는 그대로 벨벳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의식은 5년 전에 어느 가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 서서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던 수아. 아직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수아. 혜민을 돌아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던 그 순간의 수아. 혜민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억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턱선, 기억했던 것보다 더 깊은 눈동자, 기억했던 것보다 더 슬픈 입꼬리. 그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억 속 재현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떠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잖아 라고. 그 순간 기억이 끊어졌고 혜미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충분했느냐고. 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보고 싶다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안. 주인은 그것이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혜민이 방금 지불한 것은 어린 시절 어떤 여름날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수박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혜민은 그 기억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고. 혜민은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그렇게 큰 손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되찾은 대신 어린 시절의 수박 하나를 잃은 것이라면 그것은 합리적인 거래 아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혜미는 다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셨습니다. 세 번째 잔에서 그는 수아가 짐을 싸던 밤을 보았고, 네 번째 잔에서 공항으로 향하던 택시 안의 수아를 보았고, 다섯 번째 잔에서 마침내 그녀가 왜 떠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순간 혜미는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느꼈던 슬픔, 첫 월급으로 산 낡은 기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 그 모든 것이 텅 빈 구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혜미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당신은 무엇을 잃었느냐고. 주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이 카페를 왜 시작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그리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만 안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눈동자가 유난히 투명한 이유는 그 안에 더 이상 어떤 기억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미는 마지막 잔을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그 잔에는 수아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혜민 자신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모든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시면 무엇이 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수아를 사랑했다는 감정 자체가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시는 의미가 있을까요? 혜미는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인의 얼굴이 나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처럼, 그러나 모든 기억이 지워진 후의 자신처럼 주인은 혜민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가능성의 자네였습니다. 이 카페에서 끝없이 마시고 끝없이 잃어버린 누군가, 수아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조차 수아를 향한 제물로 바친 어떤 존재. 혜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카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곳의 기억도 사라진다고. 다시 울지로의 골목으로 나가면 이 계단도, 이 유리문도, 마셨던 기억의 맛도 모두 잊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지불한 대가는 그대로 남는다고. 혜미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9개의 계단 위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빛, 기억이 불완전하고 불친절한 세상의 빛. 수아의 얼굴은 다시 희미해질 것이고 그녀가 왜 떠났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혜미는 여전히 어머니와 먹었던 수박을 기억하고 싶었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느꼈던 슬픔을 간직하고 싶었고, 낡은 기타로 처음 코드를 짚었던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혜민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민이 계단을 올라가기 직전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억의 마지막 잔이 그것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민은 뒤돌아보았지만 주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투명한 눈동자만이 혜민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어떤 감정의 잔여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혜민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19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그의 뒤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의 골목으로 나왔을 때 혜민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습니다. 분명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분명 누군가를 만났는데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희미하게 남은 유리잔의 차가움, 혀끝에 맴도는 호박색 액체의 씁쓸함, 그리고 가슴 한쪽에 뚫린 구멍 같은 공허함, 그것들만이 증거였습니다. 혜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혜미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처럼, 혹은 그 상처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처럼 혜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턴테이블의 잡음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물점과 카세트 테이프 수리점 사이의 좁은 틈은 이상하게도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